자, 챔피언스리그 시작되고요. 좀 기대해볼 만한 매치가 이번 라운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 대 인터 밀란. 빅매치죠. 네, 이 빅매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경기도 일단 기다리고 있고. 나폴리 리버풀도 있고요. 나폴리 리버풀 그렇죠. 김민재와 살라가 아마 만날 겁니다. 김민재와 반다이크 아닙니까? 반도다이크. 반도다이크 대 이제 반다이크. 네. 요즘 보면은 반다이크는 잘하거든요. 리버풀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김민재도 졸라 잘해가지고. 김민재 진짜 잘해요. 아니 라치 어쨌든 지금 2골 넣었잖아요. 네. 득점 기록도 좋고 뭐 수비력으로는 뭐 사실 저희가 부연 설명을 더 하는 게 신뢰가 될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골수로만 보면 이게 제가 이제 리버풀 팬이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김민재랑 누네스랑 골수가 같아요. 컷실 하나, 리그 2골. 컷실 하나 그리고 누네스 리그 하나. 플럼전에 있었으니까 맨시티전 하나 해가지고. 네. 제가 리버풀 팬이라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좀 더 많은 분발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 매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프리뷰에서 다뤄볼 거는 이게 이제 조금 관심이 많이 가긴 하죠. 이 경기는 앙헬 디마리아의 친정팀 상대 경기예요. 네, 디마리아 더비.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위대한 레전드. 디마리아가 이제 유벤투스로 팀을 옮기자마자 바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유벤투스에는 또 파리 생제르맹 출신의 선수들이 또 있어요. 파레데스가 있어요. 파레데스 그렇지. 네, 어쩌면 파레데스도 친정팀을 상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흥미를 모으고 두 팀이 사실 만날 법한 팀인데 의외로 자주 안 만났습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나도 기억에 없는 그런 매치들이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게 1996 UEFA 슈퍼컵인데 당신 2살 때잖아요. 96이니까 태어날 때. 네네네. 근데 이제 96년도 대회인데 경기를 97년에 했더라고요. 네네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 97년 1월 15일과 이때만 해도 UEFA 슈퍼컵이 결승이 1, 2차전이었어요. 그래서 1차전 1월 15일, 2차전 2월 5일. 경기는 유벤투스 합계 9대2 승리. 기억이 안 나는 경기인데 어쨌든 라인업을 찾아보니까 지네딘 지단과 데시앙이 유벤투스에 있던 시절이에요. 네. 이명철이 기억 안 나는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로 봤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때 2차전의 득점자들이 델피에로 멀티골이 비엘이에요. 비엘이. 그럼 뭐지 진짜 옛날이네. 네, 진짜 옛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근데 전체 맞대결로 봤을 때 이 두 팀이 뭐 예전에 UEFA 컵에서도 만났고 당연히 뭐 컵 위너스컵에서도 만나고 그런 맞대결들이 있었는데 전체 맞대결 기록 8경기 6승 2무로 유벤투스가 아예 진 적이 없습니다. 네, 뭐 왜냐면 그 이후로 많이 만나지도 않았고. 맞아요. 네. 마지막 맞대결이 97년이니까 프랑스 팀 상대를 유벤투스가 최근 10경기를 치렀는데 7승 2무 1패. 네, 유일한 패배가 이제 사리 감독의 유벤투스 2019-20 시즌 때 16강에서 리옹에게 데미 잡혔던 거. 그때 리옹이 결국 8강까지 올라가서 맨시티 잡고 4강까지 갔었죠. 올라갔죠. 어쨌든 그때 제외하고는 프랑스 팀한테 강한 유벤투스가 되겠고요. 파리 생제르맹 최근 유벤투스전 6연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UEFA 대회에서 만난 팀들 중에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오랜 경기 이기지 못한 팀이 유벤투스라고 해요. 네, 근데 뭐 사실 엄밀히 따져서 이 기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네. 왜냐? 파리 생제르맹 이때랑 지금이랑 천지 차이예요. 그냥 아예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근데 의외로 이 챔피언스 리그나 혹은 UEFA 대회가 이런 기록들이 왠지 무시 못할 때가 있거든요. 다들 해외 평론가들 기사를 봤는데 솔직히 지금 멤버나 혹은 그동안 보여줬던 최근 기세를 봤을 때 두 팀 다 파리 생제르맹이 아무래도 우위일 거라는 평론가들의 분석이 되게 많아요. 네.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감독도 바뀌었고 경기력적으로도 지난 시즌과는 좀 다른 모습을 올 시즌에 파리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대로 유벤투스 감독 그대로. 네. 근데 그 안 좋았었던 경기력도 그대로. 그런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런 UEFA 기록들 때문에 혹시 모른다라는 점 그런 얘기를 좀 참고드리고자 이 기록을 좀 준비해왔고요. 자, 매치 팩트를 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리그왕 1위인데 5승 1무 24득점 4실점. 네, 모나코한테 비긴 거 빼고는 다 이겼습니다. 네, 한 경기당 거의 4골을 무조건 넣는 파리 생제르맹의 화력이고 챔피언스 리그는 지금 11시즌 연속으로 본선에 올랐대요. 프랑스에서 역사상 이 챔피언스 리그를 연속으로 본선에 오른 가장 최장기간 시즌이 리옹의 12시즌 기록. 뭐 리옹이겠지 뭐. 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으로 올랐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어느덧 이거를 지금 11시즌까지 좁혀놓은 상황이고 지난 10시즌 모두 토너먼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연속으로 이렇게 쭉 그 본선에 오르는 동안 올라왔다 하면 다 토너먼트에 갔던 그런 좋은 기록을 또 갖고 있고요. 챔피언스 리그 홈 조별리그 30경기 24승 5무 1패. 그 1패는 혹시 그 경기인가요? 2020년 10월에 맨유전. 네, 그러니까. 네, 그 맨유와의 경기. 맞아요. 물론 이제 그 맨유와의 기적은 2018-19 시즌에 16강이긴 했는데 어쨌든 조별리그에서 또 한번 만났을 때 맨유에게 덜미를 잡혔던 게 유일한 홈패배라는 점. 조별리그 30경기 24승은 이게 그만큼 파리 생제르맹이 유독 조별리그 때 압도적인 성적을 많이 냈었어요. 근데
토너먼트에서 의외로 좀 이제 뭔가 좀 더 뚜껑을 열고 올라와야 될 때 이상하게 토너먼트에서 덜미를 잡힐 때가 많았는데 올 시즌 파리는 기세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의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행보를 조금 바꾸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 기대가 되고요. 유벤투스 현재 세리아 6위입니다. 근데 사실 선수들 몇몇만 보잖아요. 스쿼드가 굉장히 화려한 팀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스쿼드에 어떻게 보면 이 무게감에 비해서 지금 유벤투스가 내고 있는 세리에 내에서의 성적은 좀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레그리 감독의 책임이 크죠. 네. 좀 선진적이지 못한 축구를 하기 때문에 11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랐고 이 중에 8시즌 최근 연속으로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팀 다 토너먼트 진출은 H조에서 굉장히 유력해 보이긴 하나 뜻밖의 복병이 있죠. 벤피카입니다. 벤피카. 네, 벤피카가 지난 시즌도 돌풍을 일으켰고 8강. 어쩌면 이 팀이 돌풍이 아니고 진짜 실력 자체가 토너먼트에 오를 만한 도전할 만한 팀이라고도 여길 여지가 있어요. 게다가 슈미트라는 감독이 지금 이 벤피카를 이끌고 있는데 예전부터 레버쿠젠 때 슈미트를 그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한 대단한 엄청난 적극성을 가진 팀을 만들거든요. 압박이 대단한데 유벤투스가 어쩌면 이 부분을 좀 곤란해한다면 자칫 벤피카하고의 16강 싸움이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파리가 이 경기에 덜미를 잡힌다. 그러면 H조도 혹시 모를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사실 뭐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초반 스타트가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벤피카 쪽에 밀려서 이제 유로파리그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첫 경기를 안 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유벤투스가 첫 경기에 대단한 기록이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22시즌 중 첫 경기 패배가 단 한 번밖에 없답니다. 보니까 2017-18 시즌 바르셀로나한테 나온 패배네요. 네, 이외에는 22시즌 나와서 조별리그 첫 경기는 단 한 번도 딱 한 번 빼고는 진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22시즌 동안의 첫 경기 성적 이게 챔피언스리그 개편 이후에 본선에 오른 시즌이 지금까지 22시즌이었기 때문에 22시즌이 기록이 되는데 13승 8무 1패. 네, 이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하네. 그렇죠. 유벤투스가 그래서 첫 경기는 항상 잘 지지 않았던 점을 좀 보여줬고 최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성적은 17경기 15승 2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맞대결에서 유벤투스가 파리에게 진 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모른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기록적으로는 유벤투스가 앞서는 게 사실인데 지금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이 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파리 쪽이 좀 앞서는 게 맞고. 맞아요. 네. 그런 거 좀 내포하는 그런 좀 기록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상자를 보면 파리는 비티냐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난 낭트전에 부상 아웃이 됐는데 현재 의심 좀 단계라고 하고요. 유벤투스는 슈체스니 골키퍼, 다닐루 풀백, 포그바 중앙 미드필더, 윙포워드의 키에사, 또 윙포워드의 말리아케, 또 공격수 조르제 까이오, 여기에 라비오도 지금 근육 부상으로 의심. 여기 유벤투스가 부상 훨씬 많네. 굉장히 많아요. 몇몇 기자들은 라비오가 어쩌면 출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약간 의심 단계인 거죠. 네, 의심으로만 좀 보긴 했는데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누치도 사실 최근까지 몸이 좀 안 좋았다가 지난 리그 경기 때 나왔죠. 이제 아마 지난 리그 경기 때 나왔던 거 투입을 시켜준 거는 파리 생제르맹전을 앞두고 약간 예열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누치는 괜찮은 것 같고 라비오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파리는 사실 한 명만 꼽기 뭐해요. 은바페가 활약이 굉장하긴 한데 메시도 대단하고 또 이 둘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빼놓게 되는데 네이마르는 말해봐야 입이 아프죠. 지금 리그에서 또 너무 잘하고 있고. 유럽 축구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폼이에요. 낭트전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싱싱한 모습으로 네이마르가 에이스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기록적으로 봤을 때 은바페는 초반에 부상으로 빠져서 약간 스타트가 늦긴 했지만 그냥 바로 또 골을 아주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단한 화력이고 최근 2경기 3골 챔피언스리그 본인이 지금 4경기 연속골이에요. 마지막 2경기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전이었는데 그때도 활약이 좋았죠. 아, 그렇죠. 뭐 어쨌든 파리는 레알한테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네, 본인 최초로 챔피언스리그에서 5경기 연속골에 도전하고요. 메시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메시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기록입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선발로 나온 통산 69경기 72골. 그러면 경기 한 골 넘는 거네. 나왔다면 맞아요. 무조건 골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교체 투입해서 넣은 골들까지 해서 통산 기록이 76골인데 76골.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 리오넬 메시입니다. 네,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대단한 거는 뭐 조별리그는 당연하지만 토너먼트에서 활약 또한 꾸준하게 이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조별리그 기록도 좋고 토너먼트 기록도 좋고 특히 무시할 수 없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의 득점 성적이 역대 1위라는 점에서 이 대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뭐 지난 시즌에도 메시가 사실 리그에서 약간 부진한 흐름이 있었을 때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계속 골을 또 넣었으니까. 그래서 올 시즌은 더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번이 홈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경기 5골 모두 홈에서 기록했어요. 홈에서 어쨌든 메시가 그만큼 강하다. 네, 이번에도 홈 경기라는 점. 예상 베스트 11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아마 모두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이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비티냐의 부상. 비티냐가 이제 빠졌을 때 여기를 이제 누구로 메울 것이냐. 네, 이거만 좀 걱정하면 되겠고 유벤투스의 경우는 일단 슈체스니가 부상이기 때문에 지금 마티아 페린이 기회를 잡고 있고 보누치 아마 선발로 나올 거예요. 네. 다닐루가 부상이기 때문에 아마 데실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이제 맥케니, 파레데스, 로카텔리 지금 라비오까지 만약 부상으로 빠진다면 파레데스가 나오긴 해야 될 겁니다. 미레티가 최근에 또 리그 경기를 소화하긴 했었지만 어린 나이에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또 중요한 첫 번째 경기에 쓰기에는 부담이 네, 있죠. 그래서 왠지 이 조합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파레데스를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코스티치, 블라우비치 역시 최근 직접 프리킥 2골을 연달아 넣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포인트는 비티냐가 부상이 만약에 빠지면 현재 상황에서 뭐 이 팀이 지금 솔레르도 영입을 했고 파비앙 루이스도 영입을 했지만 맞아요. 아직 기회를 못 받았어요. 바로 지금 여기서 데뷔를 하자니 좀 너무 그건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헤나투 산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중원 무게감이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나코전에 좀 안 좋았어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하키미의 움직임을 저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가 안쪽으로 쑥 들어와서 이른바 메시가 만들어주는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직접 타격을 굉장히 잘해요. 하키미가 이미 인터에서 세리아 팀들도 여러 번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쵸?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미친 폼을 보여주는 MNM. 네, 정말 한 명 꼽기 힘들 정도로 3명 다 폼이 좋은데 이번에도 폭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죠. 뭐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이 세 선수는 어쨌든 고정적으로 나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셋의 시너지 효과에 따라서 이 공격력에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공격력이 주는 무게감이 또 엄청나니까. 맞아요. 개인적으로 네이마르랑 메시가 다시 엄청난 활약을 좀 하지 않을까. 둘 다 특히 네이마르 쪽에서 만약에 내구성의 이슈만 시즌 내내 없다면 올 시즌 가이텔 감독의 폼이 진짜 분위기가 좋거든요.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최종 스탯을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유벤투스는 일단 경기력의 복병, 빌드업입니다. 알레그리 감독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게 빌드업이 너무 투박하고 체계가 없다. 선수 자율에 너무 의존한다라는 거. 그리고 중원 삭제 얘기는 사실 뭐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니었고. 최근 경기들까지도 그랬죠. 이게 보면 일단 최근에는 산두루를 좀 윙처럼 전진시키고 데실리오 혹은 이제 원래는 여기 다닐루가 나오니까 다닐루가 약간 센터백이 되면서 변형 백스리에 산두루를 올리는 형태의 빌드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린 것까진 좋으나 미드필더 쪽에서 맥케니 뭐 이러한 자원들이 계속 실수를 범하면서 자연적으로 허리 쪽에서 볼 간수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롱패스로 나가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롱패스 올린다고 해도 블라우비치가 막 뭐 지금 당장 밀란에 있는 뭐 질라탄이나 올리비에 주루처럼 등지고 버티고 경합하고 이거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효과를 못 발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립되지 않은 그러면서도 잘 준비되지 않은 빌드업 체계는 항상 유벤투스의 경기력을 좀 저하시키고 있고요. 파레데스와 디마리아는 어쩌면 친정팀을 상대할 수도 있고 바로 이제 또 매치가 되는 거니까. 네, 다시 언급드리지만 블라우비치는 로마전, 스페치아전 2경기 연속 직접 프리킥 득점. 경기가 좀 안 풀린다 싶을 때 블라우비치의 한 방이 터진다면 유벤투스가 결과를 바꿀 가능성도 있겠죠. 뭐 어쨌든 지금 분위기 자체는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좋은 네. 흐름을 타고 있고 유벤투스는 약간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역대 전적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스탯을 봤을 때는 또 유벤투스 쪽에 쏠려 있는 양팀의 매치업입니다. 자, 이날 경기 이제 또 다른 변수 있습니다. 주심 앤서니 테일러. 앤서니 테일러. 네, 뭐 다행히 이제 VAR 주심은 독일인입니다. 마르코 프리치긴 한데 앤서니 테일러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일으킨 그쵸. 주심이죠. 지금 프리미어리그 몇 경기 했죠? 6경기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미 지금 올 시즌 최고의 주심상 따는 당사인 것 같아요. 네, 네. 역설적으로 최고의 주심상. 시야가 굉장히 안 좋은 주심이기 때문에 놓치는 장면들이 은근히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파리와 유베 상당히 빅매치가 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도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자문을 해주신 파리팀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네.